자, 오늘은 젖병골 마사지를 통해서 일단은 성기능 강화, 그다음 당뇨 치료, 명상에 도움이 되게 또 수면에 좋은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젖병골은 요 봐보세요. 뇌 쪽에서 제일 깊은 데예요. 그래서 뇌하수체, 시상하부, 송과체, 기저액, 간내 연결된 거예요. 이게 뇌척수에 지나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든가 신경에 제일 중요한 데는 젖병골이 다 마사지를 해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성 호르몬들 뭐 있어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있죠. 이 호르몬을 남소나 이쪽에서 분비를 해줘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근데 뇌하수체에서 어떻게 할까요?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난소를 자극을 해줘야 거기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분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화기, 프로게스테론이 목기인데 이 양기가 자궁 내막으로 부풀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그래요? 수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복 호르몬이지만 이게 수기예요. 물이 기운이에요. 이게 탄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여성들도 어떻게 돼요? 생리가 일정하게 생리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또 이게 많이 안 됐을 때는 생리통이 엄청 심하겠죠. 생리통. 그 다음에 임신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이런 생식적인 기능도 뇌하수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성선을 계속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과다오미가 계속 생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조절을 어디서 한다? 뇌하수체에서 합니다. 뇌하수체에서.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뭐예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자,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성기능이 저하돼요. 정력도 떨어져, 발기도 안 돼. 그 다음에 남자가 여성화되죠. 유방도 나오기도 하고, 털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젖병골 마사지가 1번, 성기능 강화할 때는 젖병골 마사지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구력 강화. 자, 지치면은 부부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피곤하면은. 그래서 지구력 강화는 어디서 할까요? 마음과 몸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데는 뭐예요? 목이에요. 경부 마사지를 해줘요. 사각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자궁, 골반, 성기능을 쭉 해준 데는 어디예요? 장요근, 골반. 이게 이제 장요근을 마사지해서 골반 내에 있는 장기들 뭐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절선, 방광 이런 거. 여성 같은 경우는 안소라든가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골반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근력 강화. 근력 강화는 어디서 시킬까요? 근력 강화는 뇌전근을 밀어서 간을 치료줍니다.
이 성기능하고 관련된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알겠죠? 그 다음에 신장을 하고 싶다. 신기능을 올리고 싶다. 종아리 베이츠. 안쪽을 밀어줍니다. 자, 요거예요. 성기능 강화하기 위한 마사지는, 자, 첫 번째, 호르몬 조절, 신경 조절, 어디서 해요? 저평과. 그 다음에 지구력 강화,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 풀어주는 데는 목 마사지, 사각근 마사지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거기 장기에 있는 골반의 문제, 이거는 장요근 마사지를 줍니다. 장요근 마사지. 그 다음 근력 강화는 안쪽 밀어주고, 신장은 종아리 안쪽을 밀어주면서 이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엄지발가락 많이 써 있잖아요. 엄지발가락, 이 강화시키잖아요. 엄지발가락이 간하고 관련돼 있어요. 엄지발가락이 간하고 비.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저도 많이 주는 게 간경과 비경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강화시키고, 종아리 안쪽에 이제 신관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게 신장을 치료해주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에는 엄지발가락에 침을 놓고 신관을 놓으면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래서 여성들의 성기능과 남성의 성기능을 벽병골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 내하수체에서 나온다. 시상업에서는 뇌분비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고. 자, 당뇨 치료는 우리가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같이 부족해지니까 이제 당이 올라가죠. 그럼 이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할 수도 있지만은 공장이 놀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 췌장이. 이때 누가 자극을 줘요? 내분비의 대장이 누구예요? 내분비 또 효소의 대장이 누구예요? 내하수체란 말이에요. 이걸 또 조절해 주는 게 누구예요? 조절은 또 누구예요? 이게 부족하네, 빨리 만들어, 시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분비는 내분비에서, 내하수체에서 하고, 조절은 시상하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당뇨는 어때요? 몸에 찌꺼기가 많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찌꺼기 청소를 해줘야 돼. 청소, 몸 청소를 해줘야 돼. 그럼 청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잘 자야겠죠. 잠을 잘 자야 이때 몸에 해독을 할 수 있어요. 해독이 잘 돼야 돼. 해독. 그래서 이 해독을 누가 시켜? 잠을 잘 자게 누가 만들어줘요? 송과체가 멜라토닌 분비해서 밤낮을 조절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를 함으로써 어때요? 일단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잘 나올 수 있게 췌장에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에는 무조건 경부와 저평골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간 청소, 장 청소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이게 지금 안 되는 경우에는 잠이라도 잘 자서 몸에 해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당뇨 치료는 간 청소, 장 청소, 신장 청소 여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이걸 해놓고 2단계 저평골과 경부를 치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부에 관련된 혈자를 놓고 치료를 해주면은 이 당뇨가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평골 마사지만 해줘도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이 잘 됩니다. 자, 이제 명상에 좋은 저평골 마사지. 일단 소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소우주. 소우주가 뭐예요? 혀끝을 잇몸에서 살짝 넘어오는데 이렇게 이게 앞에
이빨이 있고 여기가 앞이고 뒤면은 이쪽에다가 살짝 되는 거예요. 살짝 가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우주를 만들어야 돼요. 소우주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몸과 마음에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평골이 활주가 되게 오픈시켜준 거예요. 오픈. 그래서 이 소우주를 하게 되면은 호흡 자체가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됩니다. 단전 호흡. 그래서 대놓고 걸어 다니면은 기운을 소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기운을 생성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전 호흡을 쉽게 하는 법은 뭐다? 일단은 혀끝을 살짝 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떻게 호흡을 해요? 자 들이마시는 들숨과 날숨을 일정한 길이로 만들어요. 1, 2, 3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것도 1, 2, 3 똑같이 만들어요. 네, 체질마다 이게 틀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멈춤이 중요해요. 멈춤. 자, 숨을 아랫배로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쉴 동안 멈추면 돼. 그 다음에 내뱉고 똑같이 다시 멈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멈춰도 죽지가 않아요. 우리 죽는 줄 알고 멈추지를 못해. 자, 이 멈춤 동작 들숨과 날숨 사이에 멈춤 1에서 10까지 천천히 세서 멈추면은 명상이 깊어집니다. 바로 깊은 산매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케겔 운동 뭐예요? 항문을 조이는 겁니다. 항문을 조이는데 케겔 운동은 처음에는 들이마실 때 멈추고 내뱉을 때 푸는데 다음에는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어때요? 그냥 계속 5분이고 10분이고 이렇게 꽉 눌러놔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다? 아까 성기능 강화, 비뇨 생식기 강화입니다. 이게 5분에서 10분간. 그래서 이게 성기능 강화, 비뇨 개통, 비뇨기 강화, 그 다음에 관략근 강화. 인체에는 관략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맥에도 판막이 있어요.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판막도 다 판막 역할이 관략근 역할이고 위에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갈 때 거기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관략근이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문 자체도 관략근입니다. 그 다음에 방광. 우리 소변 그것도 꽉 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관략근이에요. 그래서 방광 같은 경우 치질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조절됩니다. 방광염 이런 것들이 여기서 강화돼요. 자, 수면은 잘 알겠죠? 이 손과체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멜라토닌은 밤낮에 조절을 해야 돼요. 밤낮에 우리가 밤낮의 리듬의 어떤지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밤낮의 리듬을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항염, 항생, 항암, 항노화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를 2차 성징을 막아줘. 2차 성징을 막아줘. 그러면 2차 성징이 빨리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조숙증이죠.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성조숙증. 성조숙증이죠. 성조숙증을 예방해야 키가 크니까. 2차 성징이 너무 빨리 되면 어떻게 돼요? 성장 안 하게 되죠.
그래서 2차 성징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죠. 그래서 성조숙증을 예방하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성장 치료에도 꼭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성장 측에서는 왜 뇌하수체에서 뭘 만들어요? 성장 클리닉에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 분비는 뇌하수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젖병골 마사지를 해줘야지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충분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럴 때. 이걸 마사지를 해줘야 성장 호르몬이 더 좋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죠. 나한테 맞는.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때요? 성관지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멜라토닌이 성조숙증까지 예방을 하잖아요. 그죠? 자, 꺼내주시고.